네. 저자는 취직에 앞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어떤 책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네. 이 질문 뒤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따라오는데요. 만약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직시장, 취직 전선에 나서게 되면 당신은 평생 남 좋은 일만 하다가 끝나게 될 거다라는 구절 말이죠. 그래서 저자는 이 구절, 이 질문을 보고 한번 이제 생각에 빠졌나 봐요. 그래서 윤선영 저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잘 될까? 잘하는 일을 하면 잘 될까? 내가 그리고 가슴 뛰는 일을 하면 잘 될까? 막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탐구해 갑니다. 우선 먼저 한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잘 될까? 요거부터 볼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만약 그걸 해도 그 좋아하는 일이란 걸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 익숙해집니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뭐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우리는 적응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적응이 될 거고 적응이 돼서 계속 하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죠.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면 좀 약간 질릴 수도 있을 수 있죠. 질리면은 그 해당 일에 질리면은 이제 그럼 싫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이런 팩트 사실을 깨달은 순간 평생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평생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잘 될까요? 우선 이 질문을 이제 그러면은 내려놓고 다음 질문으로 그래 내가 잘하는 일을 하면 뭐가 좀 잘 풀릴까? 자, 그럼 근데 윤서정 저자는 20년 넘게 살면서 자기가 평생 엄청나게 두각을 드러내거나 재능이 있었던 분야는 딱히 없었다고 그럽니다. 어렸을 때 딱히 잘한 게 없었던 저자나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력도 결국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 일이 나한테 맞는겨? 이런 이런 어리숙한 질문을 하는 것도 그런 현상도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가슴 뛰는 일을 하면 잘 될까? 여러분 가슴 뛰는 일을 하면 뭐 좀 잘 될까요? 그래서 근데 가슴 뛰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일이 굉장히 긴장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굉장히 요구한다는 건데 근데 만약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이 항상 긴장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치면은 항상 긴장해. 항상 가슴 뛰고 항상 이렇게 가슴이 뛰는 일이면 그거는 항상 가슴이 뛴다는 거 그거는 심장병 초기 증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슴 뛰는 일을 평생 꾸준히 한다는 것은 이건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저자는 결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아니 그러면은 뭔 일을 해야 돼? 이제 저자는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알게 된 사람이 바로 빈센트 반 고흐 화가죠. 예. 화가 맞죠? 예. 화가로서는 압니다. 제가 예술은 잘 몰라갖고.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는 이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들처럼 일을 하기 전에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빈센트 반 고흐는 그 일을 하게 된 이제 자기가 그 미술을 하게 된 이유가 잘하지도 좋아하지도 가슴이 뛰어서도 했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일을 했던 이유는 바로 자기가 그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몰입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빈센트 반 고흐가 일을 선택한 동기나 그런 걸 알게 된 순간 탁 쳤다고 해요. 그렇구나. 거기서 영감을 얻은 거죠. 그래서 몰입하는 일을 하면 되겠구나 하고 저자는 결국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네, 저자가 받은 최고의 결혼 선물은 시어머님께서 말씀해주신 지혜였다고 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잘한 결혼은 없다. 오직 잘해가는 결혼만 있을 뿐이라고 말이죠. 이는 결혼 생활뿐만이 아닙니다. 결혼을 선택을 바꿔보면 인생의 지혜로 바뀐다고 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잘한 선택은 없다. 오직 잘해가는 선택만 있을 뿐. 선택 앞에서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고민이 되던 저자는 또 이 지혜를 꺼내본다고 합니다. 최고의 선택을 하고 싶다는 압박이 고통을 안겨줄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나 최고의 선택은 없다는 전제를 깔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거나 선택해도 결국엔 그 선택을 내가 최고로 만들어내는 것만이 오히려 더 용기가 솟아나지 않을까요? 저자는 오프라 윈프리 쇼의 아프리칸 그분 아시죠? 그분이 오프라 윈프리가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했던 말을 책에 기술해 놓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순간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What is this here to teach us? 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부여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질문 하나가 조직이나 개인의 정신이 되고 조직이나 개인의 존재 이유를 배움에 두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의 배움을 청하는 것은 실로 위대한 인문학 공부법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지혜로 극복하는 열쇠가 되고 평범한 일상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도록 도와주니까요. 여러분 요새 대기업에서 인문학을 중시하는데 그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기업들이 인재 채용을 할 때 해결해야 하는 숙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조기 퇴사로 인한 출혈을 막을 걸. 그들에게 쏟은 초기 비용이 그대로 허공으로 날아가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기업은 자기 성찰이 잘 된 친구들을 채용하고 싶어 합니다. 둘째, 시키는 일만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을 검열할 것. 더 이상 기업은 보기대로 움직이는 수동적 인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인재를 갈망하죠. 마지막으로 더 이상 새로운 기술에 열광하지 않는 소비 장목이에요. 지금 기업들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제품은 무엇일까? 등등 사람을 중심으로 한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엘리트였고 한 분야를 깊숙이 파는 스페셜리스트가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너럴리스트, 즉 융합으로 기존의 지식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폭넓은 시야와 가치 창출 능력을 지닌 인재에 대한 수요가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원하는 것은 답을 추구하는 인문학이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석학 로버트 하그로브는 현대사회의 진짜 문제는 빠르게 변하는 사회도 아니요 지식의 변화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식 그 자체예요. 눈 깜짝할 사이 지식의 패러다임이 변해버리니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금세 오류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가방끈이 얼마나 긴지는 경쟁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지 늘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지가 진짜 경쟁력이에요. 세계경영연구원 김용성 교수님이 쓰신 한 칼럼의 일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온라인 시대의 전문가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첫째, 당연히 진짜 실력이 있어야 한다. 온라인 시대의 전문가들은 권위 있는 기관에서 인증하는 변변한 학위나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그들이 자격증 취득에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 사회가 아직 그들의 실력을 평가할 만큼 충분한 검증 체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SNS에 글을 올린 것을 시간 낭비라 얘기합니다. 하지만 블로그나 SNS에 자신의 생각을 꾸준히 정리하는 훈련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자, 이것으로 문제호의 사과책방 46번째 에피소드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또 봐요. 짜이찌엔.